혹시 요즘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 못 드신 분 계신가요? 팔꿈치도 긁고 종아리도 긁고 심지어 손바닥까지 가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생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긁다 보니 아침에 보면 상처까지 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피부가 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런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알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혈액질환이나 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신호를 그냥 넘기다 보면 병이 깊어져서 나중엔 손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작은 가려움 속에 숨어 있는 건강의 비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과 몸속 병의 신호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 100세 생활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먼저 왜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져서가 아니거든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몸속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즉, 피부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74세 되신 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작년 이맘때부터 매일 밤 종아리와 팔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가족들은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렇다, 로션 바르세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긁다가 상처가 나고 피까지 났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간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밤에 더 가려울까요? 낮에는 일하고 움직이느라 신경이 분산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혈액 흐름이 달라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신경 끝이 예민해집니다. 이때 몸속에 이상이 있으면 그 자극이 피부로 전달돼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시죠. 밤마다 반복되는 가려움은 반드시 혈액 검사나 몸 전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요. 연고나 로션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왜 피부가 몸속 문제를 그렇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피부를 그냥 겉껍질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라는 세 겹의 방어막 속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어요. 이 신경들이 바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상을 감지해서 피부로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여요. 이 독소가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 특별한 발진이 없어도 극심한 가려움이 생기죠. 또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노폐물이 쌓이면 그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피부가 가려워 반응하게 됩니다. 즉, 피부는 단순한 외부 장벽이 아니라 몸속 장기 상태를 보여주는 민감한 경보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등과 팔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피부과에서 연고를 발라도 소용없어서 내과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답니다. 내 몸이 나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들었구나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신호는 대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가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를 전신적 원인에 의한 피부 가려움이라고 부르며 그 배경에는 간, 신장, 혈액, 호르몬 등 다양한 장기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가려우면 어떤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덜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덜미가 유난히 가려워서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가신 적 있으세요? 머리를 감아도 로션을 발라도 계속 목 뒤가 가렵고 긁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경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땀띠나 피부 건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목덜미 가려움은 의외로 간이나 호르몬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필 목덜미일까요? 목덜미는 땀샘과 피지선이 많은 부위예요. 그만큼 혈액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곳이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독소가 피부 신경을 자극하는데 특히 간에서 담즙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담즙산이 혈액을 돌면서 신경을 건드려요. 그 결과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덜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나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도 목덜미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때도 목덜미는 신경이 예민한 부위라 가장 먼저 이상 반응을 보이곤 해요. 한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목덜미가 가려워서 긁다 보니 살갗이 벗겨질 정도였대요. 피부과 약도 효과가 없어서 내과 진료를 받으셨더니 간 수치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모두 비정상으로 나왔답니다. 가려움이 이렇게 큰 병과 연결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목덜미 가려움이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피부신경이 더욱 예민해지고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더 쉽게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요즘 목덜미가 계속 가려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꾸준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아리와 발목 얘기를 해볼게요. 종아리나 발목이 가려우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 건조나 벌레 물림 정도로 여기고 넘기시는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다리 혈관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어요.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 때문에 피가 쉽게 몰리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정맥의 판막이 약해지면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고이게 되죠. 이렇게 정맥에 혈액이 쌓이면 혈관벽이 늘어나고 혈액 속 노폐물이 새어나와 피부를 자극해요. 그 결과 눈에 띄는 상처나 발진이 없어도 종아리와 발목에 계속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단순한 피부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인 셈이죠. 69세 김 할아버지는 몇 달 동안 발목이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가 상처가 나곤 했어요. 약국 연고를 발라도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하지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피부 및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종아리와 발목 피부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큰 합병증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피부가 헐었을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만약 종아리와 발목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해지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에 종아리나 발목을 자꾸 긁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신의 다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붓기가 있는지,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는지, 피부색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운 경우인데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운 경험 있으세요? 아마 흔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팔이나 다리, 등 같은 부위가 먼저 가렵죠. 그런데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면 이건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이 부위의 가려움은 간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담당 장기예요. 음식이며 약, 술을 비롯해서 몸속 노폐물까지 모두 간에서 걸러내죠. 그런데 간이 제 일을 못하면 담즙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요. 담즙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 신경을 자극하는데 특히 신경이 많이 몰린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 결과 다른 데는 멀쩡한데 손바닥, 발바닥만 미칠 듯이 가렵다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간경변이나 담도 폐쇄, 심한 간염 환자들 가운데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72세 남성분이 밤마다 발바닥이 가려워서 양말을 벗어던지고 새벽까지 긁다가 발꿈치가 터져서 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피부과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정밀검사 끝에 간경변 말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그분이 내 발바닥이 이렇게 가려운 게 간 때문일 줄 몰랐다. 그냥 무좀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은 무좀이나 알레르기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차이는 분명해요. 무좀은 보통 피부의 각질이나 갈라짐, 물집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나요. 하지만 간 질환 때문인 가려움은 피부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도 계속 긁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 증상이 왜 위험하냐면 이미 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즉, 간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은 반드시 간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요. 혈액 검사, 초음파, 간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확인하면 간암이나 간부전 같은 심각한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제 등과 팔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등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벽에 등을 비비거나 효자손을 손에서 놓지 못하신 적 있으세요? 또는 팔이 이유 없이 가려워서 긁다 보니 멍이 들고 상처가 난 경우는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부 건조나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데 사실은 신부전, 즉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해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서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죠. 그런데 신장이 제 기능을 잃으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피부 신경이에요. 특히 등과 팔은 신부전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려워하는 부위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피부 끝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신부전 환자 절반 이상이 가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가려움은 보통 밤에 더 심하고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심한 경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65세 남성분이 몇 달 전부터 등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대요. 피부과 진료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고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내과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했답니다. 신부전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신장은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아픔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이나 팔의 가려움 같은 작은 신호가 사실은 병이 이미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도 초기 이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몸의 특정 부위가 가려운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온몸 전체가 가렵다면 어떨까요? 전신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암이나 혈액질환 같은 심각한 병의 전조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거나 혈액질환이 생기면 혈액 속 화학 성분이 변해요.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나 염증 반응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은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림프종 환자의 약 30%가 전신 가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가려움은 주로 밤에 심해지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땀이 많이 나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백혈병 환자들은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과 면역 반응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해요. 67세 여성분이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가 잠을 못 주무셨어요. 피부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는데 내과 검진에서 혈액암 초기 단계가 발견되었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부가 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병일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전신 가려움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도 방심하면 안 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꼭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전신 가려움,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자는 가려움, 피부에 발진이 없는데도 계속 가려운 경우, 체중 감소, 열, 식은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겹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와 정밀 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알레르기일까? 아니면 정말 병원에 가야 할 신호일까? 이 구별이 참 어려우시죠? 우선 알레르기성 가려움은 비교적 특징이 뚜렷해요. 첫째, 가려운 부위가 눈에 보여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두드러기처럼 발진이 나타나죠. 둘째, 원인이 비교적 분명해요. 새로운 음식이나 약, 세제, 옷감 같은 특정한 것 때문에 바로 증상이 생겨요. 셋째,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가라앉고 원인을 피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반면 몸속 장기 질환 때문인 가려움은 좀 달라요. 첫째, 겉으로는 멀쩡해요. 피부에 발진이나 빨간기가 없는데도 미칠 듯이 가려워요. 둘째, 시간대가 특별해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더 심해져서 잠을 방해해요. 셋째,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알레르기성 가려움은 긁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장기 질환과 연결된 가려움은 긁어도 계속 답답해요. 넷째,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요. 피로하거나 살이 빠지거나 부으거나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함께 오면 반드시 큰 병을 의심해야 해요. 이처럼 알레르기와 장기 질환에서 오는 가려움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혹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가려움이 한 달 이상 계속되나요?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자나요? 피부 발진이 없는데도 가려운가요? 살 빠짐, 피로, 소화불량, 부종 같은 다른 증상도 있나요?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라 몸속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판단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움이 반복되거나 오래 간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몸 전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병을 막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작은 가려움 속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밤마다 피가 날 정도로 긁게 만드는 가려움, 목덜미, 종아리, 발목, 손바닥, 발바닥 같은 특정 부위의 가려움, 그리고 온몸이 간지러운 전신 가려움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증상은 단순히 피부가 말라서가 아니라 간, 신장, 혈액, 호르몬, 혈관 같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하지만 단순히 겉을 덮는 껍질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 장치입니다. 따라서 가려움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증상이 아니에요. 작은 신호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100세 생활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의 지혜를 전할 수 있어요. 피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가려움, 특정 부위의 끈질긴 간지러움, 이유 없는 전신 가려움. 이 모든 것은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병을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백세생활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